자, 44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를 보면 중개 수수료 그리고 이제 실비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는요, 맨 처음에 보는 게 중개 수수료 이제 청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요,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래 계약을 정지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거래 계약 시에는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발생 시점은 언제다? 예,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거는요, 거래 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행사할지는 뭐의 문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지급 시에 준다. 언제 준다? 그건 약정이야. 약정이 없을 시는 언제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법은 써놓고 있다? 예, 그렇죠. 대금 완납 시. 그러니까 잔금 지급 시다. 예, 그런 것들이 여기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거래계약이 있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채권자는 이 중개수수료 청구권에 대해서 거기요,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의 대상이다. 예, 그 다음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거래가 무효 취소된 것이 원인이 뭐에 있을 적에? 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을 적에는 수수료 달라고? 예, 그리고 이걸로 그친다.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발생한다. 예, 손해배상 문제까지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 손해배상 문제까지도 발생. 수수료 달라고 할 수 없는 건 둘째치고 무슨 문제까지도?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발생한다. 단,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의과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관한 고의과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유로 여러분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어. 이때는 중개수수료 청구권 없다, 있다. 그때 있는 거예요.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건 아니지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건 지들끼리야.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손해배상 문제 우리가 다뤘잖아. 중개수수료하고 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중개계약서 떠오르십니까?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중개계약서에. 예, 몇 번? 5번. 여러분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가 있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차이점은 1번 의뢰 의무, 2번 가배 의무 이것만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2번의 두 번째 거요. 2번의 두 번째가 뭐냐? 확인 설명에 협조해야 한다야. 거기부터 시작해서 3번이 뭐죠? 유효기간. 4번 수수료. 5번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서명날인. 그리고 뒷장. 완전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어떻다?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개계약서에는 분명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수업한 거 기억나요?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적혀있다 그랬어요.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을 시에 전액 환불 아니면 초과분 환불. 그래요. 그리고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 손해가 발생 시에는 수수료를 받든 안 받든 안 적혀 있다는 거야.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해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있다는 거예요. 즉 확인 설명 소홀이라는 그 문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중개 수수료는 손해배상 책임과 인과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심지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히려 수수료를 안 받은 계약, 수수료를 안 받고 중개를 해줬어. 순진하게 생각할 문제다, 아니면 이게 더 위험한, 이게 더 위험한 거라 그랬잖아요. 손해배상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수수료와 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어요. 이럴 적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원인이 되어서 계약이 무효 취소되어 해제됐으니까 수수료 청구권 없어졌어요. 그 다음 이거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게 누구 때문이냐면 개업공인,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 중에 쌍방 또는 일방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건 고의과실과는 상관없이 지들끼리 해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어. 자, 이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있고,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있고,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못 받는다, 받는다. 수수료는 받을 수 있고, 그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문제는, 그 기출문제는 안 나온 거예요. 나왔으니까 떠들겠어. 과거에 다 나왔던 거예요. 나왔는데 여러분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왜? 답이 5개 중에 있는데 하나 딴 데서 확실히 보이니까 그냥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러한 의미들을 엄밀하게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거기까지가 수수료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것은요, 여러분들 그 1번 주택에, 그리고 주택 외 뒤에 있을 거예요. 주택 외 3번에 있네요. 그래서 중개수수료 요율은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뉘어진다. 제발 기억하자.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혀있다? 매매 교환은 0.9% 범위, 임대차 등은 0.8%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국토교통부령에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택 외 중개수수료는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등이다 논할 것 없이 다 0.9%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약정이요. 그러니까 주택 외 중개수수료는 시도조례까지 간다,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뭐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명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택의 수수료를 보시면은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죠?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요. 시도조례에 의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그거는요, 그 시험에서 그게 되게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이야기예요. 자, 주택의 중개에 관한 수수료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쌍방 줄 치세요.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1,000분의 9, 임대차 등의 경우는 1,000분의 8 이내이다 라고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일방 줄 치세요. 앞에는 뭐요? 쌍방으로부터 받아. 수수료 한쪽에 받는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는 거요? 그래요. 쌍방으로부터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요.
0.9%, 0.8%는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야? 아니면 일방으로부터? 한쪽에 받는 게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일방이야. 근데 시험 문제 그게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하면은 우리가 잘 틀려요. 왜? 한쪽에만 받아? 양쪽 다 받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쌍방으로 생각하면 틀린다는 거야. 법에 어떻게 돼 있어? 앞에는 쌍방이지만 뒤에는 일방으로부터 요거야. 그러면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합쳐서 나오기도 해요. 쌍방으로부터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1천분의 18.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 다음 임대차 등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쌍방으로 나오면. 자, 그런 것들이 눈 떠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도 조례에 의한 그 수수료 요율 표가 거기 적혀 있죠. 얘는 시험 속에서 주어져요. 시험 속에서 어때요? 주어집니다. 근데요, 거기 5천만 원 2억, 그리고 5천만 원 1억 그 양쪽을 보시면은 한도액이 존재해요. 25만 원, 8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는 한도액이 주어져. 그런데 그 뒤에는 한도액이 없어요. 그래서 0.6, 0.5, 0.4까지는 뭐냐면 영루진이야. 그죠? 그리고 6억 이상 또는 이제 매매의 경우는 3억 이상일 적에, 임대차는 3억일 때는 이상일 때는 그때는 다시 누진이야. 그래서 영누진 형태로 나가다가 누진 형태로 바뀌어요. 0.6, 0.5, 0.4, 0.4, 0.5, 0.9. 임대차의 경우는 0.5, 0.4, 0.3, 0.3, 0.4, 0.8. 뭘로 바뀌어? 누진으로. 뒷부분은 누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영누진 상태에서는요, 한도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산정액과 한도액을 비교를 해서 어느 쪽에 의해서 수수료 받는다? 작은 쪽이야. 한도액이 아니고 작은 쪽에 의해서 받아요. 큰 쪽으로 받는다면 틀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의 문제다? 주택.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오늘 또 한번 해봐야죠.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입안에 가시가 나. 저기, 자, 원주에 있는 A 법인이 부천 소사구에 분사무소를 뒀더니 부천 소사에 있는 이 분사무소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토지 중개했어. 수수료 뭐에 의해서 받는다? 예? 예? 국토부령. 왜? 토지니까. 하나 딱 바꿨잖아. 예전하더라고. 예전에는 이걸 상가로 했었잖아. 근데 토지를 쓴 것뿐이요. 그래요. 그때는 국토부령이야. 왜? 주택이니까. 그런데 덕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수수료 어디에 의해서 받는다? 예? 부천시 하면 틀린다 그랬어? 그게 시도조례로, 이 시도는 뭐다? 예,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그래서 저거 놓치지 않고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칠판을 보세요. 주택의 중개수수료는요, 이분화되어 있어. 이원화되어 있어요.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이 어때요? 달라. 그러나 주택 외 중개수수료는 이원화되어 있다, 아니면 일원화되어 있다. 매매교환, 임대차 등이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동일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그 주택 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령에 의해서 끝나버린다. 그리고 쌍방으로부터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1천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피스텔은 왜 따로 나왔나? 오피스텔은요, 용도적으로 볼 적엔 업무용이고
그죠? 실제 이용 상태로 볼 적에는 주거 목적일 수가 있어. 그래 놓다 보니까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택이냐 주택 외냐를 놓고서 수수료가 엄청 차이가 나. 엄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싸움이 나더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는 85제곱미터 이내야. 얼마요? 예, 85제곱미터 이내의 경우에는요, 주거용이다, 비주거용이다를 놓고 싸우지 말고, 그 안에 전용 입식부엌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 갖췄어. 그러면은 무조건 매매 교환은 얼마? 얘네가 이걸 업무용으로 쓰든, 주거 목적으로 쓰든 논하지 말고, 수수료. 예? 예, 임대차는 그 범위에서 받으라는 거요. 예, 이렇게 정리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주거, 비주거 논할 필요가 없는데, 예, 이게 뭐 어떤 저기들은 아직도 이걸 독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책들 보니까 독해를 잘 못하고 쓰는데 그냥 그런 뜻이야. 이게 쌈나다 보니까 주거다, 비주거다 논하지 말자. 단 85제곱미터를 넘어섰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나요? 주거나 주거 외냐라는 실제 용도에 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더 웃긴 건 뭐냐? 확인 설명서에는 실제 용도가 아닌 뭐에 의해서? 공부상 용도에 의해서 확인 설명서는 또 쓰래요. 수수료는 뭘로 받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해서 받고, 확인 설명서는 뭐? 공부상 용도에 의해서 쓰래요. 아, 근데 그거 쓰지 마. 85제곱미터 넘었을 때야.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 옆에다 써놓는 걸 봐가지고 보니까 안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금액의 산정입니다. 여러분들 매매는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실거래가.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야. 그래서 임대차 등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때 차임에다가 얼마 곱해라? 그래서 보증금을 합산해라. 그거죠. 단 이렇게 계산한 액수가 5천만 원 미만일 적에는 재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70으로 곱해서 임타워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이거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보증금 2천에 월세 20짜리와 보증금 1000에 월세 30짜리 수수료 산정 기준액은 같다 다르다 했잖아. 저거 같다 다르다 이게요 여러분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까지 했으면 둘 다 4천 나오죠. 근데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이걸 재산정해야 돼요. 재산정하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얘는 얼마 나와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게 기출문제예요. 보증금 2천에 월세 20짜리와 보증금 1000에 월세 30짜리는 수수료 산정 기준액이 동일하다. OX, X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요. 보증금 2천에 월세 30짜리는 재산정 대상이다, 아니다? 예? 재산정 대상이다, 아니다? 왜지요? 5천만 원 미만만 재산정하는 거야. 얘는 재산정할 필요 없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논할 적에요. 이걸 상가만 하는 거다 아니면 저기도 하는 거다. 주택도 한다.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갖고 있는 건 상가죠. 근데 주택도 저거 하냐는 거예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했다가 부족 시에는 저 5천만 원 미만 시에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재산정 하냐는 거예요. 주택의 경우도 한다라는 거예요. 주택과 주택 외에 논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요. 상가의 경우 권리금은 수수료 산정 시에 포함이다, 제외다? 예, 제외되는 게 좋다, 포함하는 게 좋다? 제외하는 게 좋아.
제외한 게 왜? 보증금, 권리금에 대한 그 수수료는요, 별도로, 권리금에 대한 사례는 별도로 듬뿍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교환입니다. 교환은 상호매매로 받다, 아니면 큰 쪽으로 받아라. 법에는 큰 쪽으로 받아라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법에 써 있는 건 그거야. 그리고 보충금은 수수료 산정에서 이제 제외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뭘 큰 쪽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게 다거든? 법에 써 있는 건?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 써 있긴 그거밖에 안 써 있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이고 이거는 상가야. 근데 이거는 5억짜리고 이건 4억짜리야. 그러면 큰 쪽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정하게 되면 5억이고 5억이다 보니까 수수료 0.6, 0.5, 0.4, 0.4%예요. 그럼 얼마 수수료? 200씩 쌍방에게 받다. 그죠? 0.4%니까. 그런데 큰 쪽이 아닌 싼 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싼 쪽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상가기 때문에 여기거든. 근데 0.9%까지 받으면 4구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았을 때 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수료 체계가 다르시, 그거 수업했죠. 그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하지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수수료, 4년 전에도 나왔어요. 수수료 체계가 다르시에는 어떻게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유리한 쪽, 이걸 택해도 상관없고, 단, 이걸 택할 쪽에 여기에다가 1억이라는 보충금이 합산돼서 거래가 될 텐데, 이 1억이라는 보충금까지 합산한다, 그건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거요. 수수료 체계가 다를 시에는 유리한 쪽을 택해도 무방하다. 쓰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써있죠? 감사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은 기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는 것이지 분양가액을 기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엔 판례를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죠.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했어요. 단, 법 적용을 잘못해서. 모르고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해서 수수료를 받았어요. 모르고 했으니까 과실로서 금지행위에 해당 안 한다? 해당한다. 왜죠? 그렇죠. 법의 무지는 용서될 수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얘는 과실이 아니다 그랬어요. 법을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수수료 초과 징수야. 몰랐다는 얘기가 통하질 않는다. 그거 여러분들 같이 거기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뭐에 관한 금액만으로? 매매에 관한 금액만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동일이 몇 번 들어가야 된다? 꼭 3번인가 쉬어봐라. 그리고 이거는 계산 문제로다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을 적에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다. 자, A가 B에게 집을 3억에 팔고 B가 이걸 C에게 2억에 임대를 놨다. 한 장소 둥근 테이블에 4명이 같이 앉아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4명은 개업공인중개사까지. 그래서 매수 계약, 매매 계약,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럴 때는 요 B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매매에 관한 수수료만 받는다, 임대차에 관한 수수료도 같이 받는다. 그렇죠. 매매와 임대차에 관한 수수료 받을 수 있고, A에 대해서는, C에 대해서는 임대차에 대한 수수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요, 계산 문제로 나오면 꼭 얘가 나오지 않으면 얘 둘 중 하나가 번갈아 나오다시피 하잖아요. 매매하고 그 다음에 임대하고. 이건 뭐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그게 적용되는 거고. 요거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다 받고. 요거는 뭐만 받고? 매매에 관한 수수료만 받고. 그래서 얘가 나오든 할 적에 여러분들 틀리지 않고 저 좀 맞췄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십시오.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 그 건축물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뭐로 봐라? 그리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보고 수수료를 산정하라. 그래서 같으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같으면 자 여기 보십시오. 상가주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1층은 상가. 1층 상가 하나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겠죠. 이게 통매매가 됐는데 5억에 통매매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거 저기 원주에 있으면 한 5억은 넘죠? 넘죠. 예. 근데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 5억에 이게 매매가 됐어. 그걸 수수료 뭘로 받냐는 거예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뭐로? 2분의 1 미만이 주택이면 주택 외로. 뭐 각각이 왜 나와? 같으면 주택으로 보라는 거죠. 예. 단 이게 이제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실면적을 측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걸 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주택으로, 미만이 주택이면 주택 외로 본다. 같을 때는 그러니까 주택 취급하고 수수료를 받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수수료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 상한 요율을 중개 수수료 한도액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명시를 안 하게 되면은 그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게 되면 거기다 쓰세요. 금지행위야 이거. 이건 금지행위 저지른 거예요. 수수료 실비 초과입니다. 명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뭐다? 금지행위고 여기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줄치세요. 3번에 첫머리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 할 때 외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 요율 그리고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의 경우요, 주택 외의 경우요. 예, 주택의 경우는 이런 조항, 이런 규정이 있다. 주택의 경우는 없다. 예, 주택의 경우는 이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의 경우는 수수료 요율표 자체에 시도조례가 적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데 얘는 국토교통부령의 범위에서 여기잖아. 주택에는 0.9. 그래서 자기가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이렇게 빵꾸해서 몇 프로까지 난 받겠다 이걸 써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게나 뭐 다 얼마 쓴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인쇄돼서 나온다. 예, 얼마로? 0.9로. 근데 원래는 저렇게 돼서 스스로가 거기에 나는 0.7%까지 받겠다면 0.7, 나는 0.8% 하면 0.8 이렇게 원래는 적어놓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게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비입니다. 실비는요, 여러분들 주택의 실비는 거기 시도조례고 주택 외의 실비는 국토교통부령이요? 아니면 실비는 무조건 다 시도조례요. 시도조례입니다. 실비는 주택과 주택 외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주택이든 주택 외든 실비는 전부 뭐에 의한다? 시도조례입니다. 그 다음 자, 실비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됐어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따른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즉 확인 설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이게 본질적 실비죠. 본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면서 쓰는 그 실비는 누구에게 받는다? 예? 권리 이전 의뢰인.
반면에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따른 비용으로서의 실비는 누구에게 받는다? 권리 취득 의뢰인 해서 꼭 이래저래 반대라 그랬죠. 어떻게 찾기로 했어요 이거? 이자로. 그죠? 1번에 보면 이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에게. 2번에 보면은 반환채무 이행하고 이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자 없는 의뢰인.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받는다.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 나눠서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 몇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거였었어요. 자, 이게 이제 3억짜리였다. 네, 그래가지고 3억짜리 이게 뭐냐 아파트였어요. 아파트면은 120만 원이요 수수료가. 자, 얼마요 수수료? 3, 42. 120만 원씩 A와 B에게 받을 수 있는 거요. 그런데 이렇게 받았어요. A한테 150, 그리고 B한테 80만 원. 자, 저거 A에 대해서 수수료 실비 초과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도 아니야. 일단 한다? 아니다야. 그러니까 금지행위에 해당한지 아닐지를 사실 모른다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쌍방 합의하에 이런 게 있었을 때 이때는 금지행위가 왜? 합산 금액 얼마? 그 240만 원 범위 내에서 한쪽을 더 냈을 때 이때는 상호 간에 A와 B 간에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저기가 그 협정이 아니라 약정이 있었을 때 이루어졌을 기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쪽이 이렇게 다 내기로 했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여러분들 거기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수수료에 대해서 한 것으로 실제로 뭐 수수료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요 여러분들 저기하고 관련시켜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과 관련시켜서 기억할 건 이겁니다.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했을 시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위약금 지불이죠. 그래서 수수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그거죠. 근데 여기 전속중개계약이 아닌 일반중개계약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을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중개계약제도 요때는 수수료를 받아요. 그게 판례 내용으로 거기 1번 44페이지에 1번, 2번 판례들이 다 그런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겁니다. 그 판례가. 자, 1번 판례를 보시면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귀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체결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어. 이때 수수료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수료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뭐냐면 쌍방 제시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의뢰인들이 직접 만나 절충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 이때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했을 때? 결정적 기여를 했을 때야. 무엇을 했을 때요? 결정적 기여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결정적 기여를 그런 게 적혀 있을 겁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이 거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금지행위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금지행위를 보시면 금지행위는 일반인이나 무등록자도 적용을 받는다. 일반인과 무등록자는 적용 없다. 예, 그래요. 그래서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된다. 개소보다. 예,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임등치. 도속이 저지르면 예? 자격정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소속의 자격정지 사유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래서 금지행위는 법에는 7개가 적혀 있는데 6번째 걸 뜯어보면은 2개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몇 개로 나눈다 우리는? 8개. 예, 그래서 기수매무, 서직상투로 나누어서 기수매무는 몇 학년 몇 반? 서직상투는 예. 자, 여러분들 그 3학년 3반이 중개사법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6개밖에 없어요. 예. 언니 합격이요? 6개밖에 없어요. 그 6개 중에 무려 4개가 어디에 있어? 금지행위에 있어요. 여기다가 앞에 허무만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허무, 허위부정 등록, 그러니까 거짓부정 등록이요. 그 다음에 무등록자. 그거 외에 서직상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3학년 3반 그렇게 많질 않아. 허무서직상투야. 우리 허무양 했어요? 안 했어요? 수업 예전에. 그 허무양의 허무 3학년 3반이야. 양은 1학년 1반이고. 예, 그래서 예, 여기 서직상투 얘는요 무진장 중요해. 그 다음에 기수매무도 굉장히 중요해. 금지행위. 그래서 임등치면서 1학년 1반인 게 저기야. 사실상 이거 말고요. 여기 저기 좀 보시오. 임등치의 1학년 1반은 이거 말고 임등치의 1학년 1반이 하나가 더 있는 게 그게 뭐냐? 이거 임등치죠? 그러면서 얘가 1학년 1반이야. 원래요, 1학년 1반 정도면은 다 절등치 뭐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요거 하나가 1학년 1반이면서 임등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다 중개사법에 있다는 거예요. 임등치 1학년 1반이 몇 개인데? 5개요. 근데 그 5개가 다 어디에 있어? 자, 다시요. 한번 이런 수업 했던 거 여러분들 있죠? 암기사항 수업 한번 할까요? 암기사항 수업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걸 안 했더니, 여러분들이, 다음 1시간은 암기사항 수업 해볼게요. 예. 그러면 그때 해요. 다음 1시간. 예. 그래서, 여기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많지 않아. 암기사항이. 많죠. 예, 많은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지행위 자체가 여러분들 거래에 영향을 준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란 이유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민법에 의해서 결정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지행위는 미수범, 과실범, 공범 이런 거 처벌한다 안 한다? 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행위는 8가지인데 이것을 일단은 원론적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지행위는 뭐에 의해서 결정하라 그랬어요? 법에 써있는 용어 그대로 결정해라. 자, 한번 봅시다. 1번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가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게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의류, 기계,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거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은 매매를 업으로 한 거 아닌 거야. 그거요. 그런데 문제는 1번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헷갈리는 거 있다 그랬어요. 권리금. 1번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분양권, 입주권. 그죠?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원칙적으로 아니다. 그죠? 그런데 저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중개대상물이야. 그래서 그거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금지행위다. 이런 거 여러분들 같이 여기서 논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방과로 3번 보세요.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업이나 분양대행업까지 금지행위인 것은
아니다. 왜? 매매를 업으로 한 게 금지행위지 임대업, 분양대업 이런 건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요. 다만 법인은 중개법인은 임대업 한다 못한다? 예, 임대업을 못하는 것은 금지행위라서 못한다 아니면 14조에 없어서? 그렇죠. 임대 대행업을 할 뿐이지 임대 관리업을 할 뿐이죠. 그 다음 2번을 보세요. 부동산의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 비추어 사회 통념상 볼 수 있을 정도. 그때 매매를 업으로 한 것으로 8년 동안 12번 사가지고 5번 팔았다. 매매를 업으로 했다? 아니다. 매매를 업으로 했다는 그런 판례가 존재한다. 그 다음 자 4번을 보세요. 중개 의뢰인 아닌 자와 일회성 매매를 하는 거 허용된다. 왜 중개 의뢰인 아닌 자일까요? 중개 의뢰인인 자와 일회성 매매를 하게 되면 비록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닐망정 뭐에 넘어가? 5번. 아니 5번이 아니라 6번. 6번으로 넘겨보세요. 직접거래로 걸리거든.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 그죠? 여기에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의뢰인 아닌 자와 일회성 매매했을 때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거요.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한 게 아니라 단순 매매에 그쳤을 때는 아니다. 다만 중개 의뢰인과 일회성 매매를 한 경우 이거는 뭐에 해당하므로? 예, 매매를 업으로 한 거에는 해당하지 않을 망정 뭐에 해당한다? 예, 직접거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5번 중개 의뢰인 아닌 자를 상대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어. 이건 중개대상 매매를 업으로 했으니까 직접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아. 왜? 의뢰인 아닌 자와 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뭐에는 해당해? 매매를 업으로 하는 여기에는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자. 그 다음 두 번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게 뭐다? 무등록자. 알면서야. 그러니까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가 아니다. 즉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다. 첫 번째 행위다. 그 다음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한다. 두 번째 행위다. 그래서 무등록자임을 모르고 했을 때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 2번 무등록자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은 것으로 좋게 거래 성사 여부는 불문한다.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어떻게 했죠? 중개계약이 있기만 하면 최소한의 실행의 착수를 요한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거 없이 그 조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 무등록자가 아닌 제3자를 활용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 이거 허용된다. 제3자 활용하는 거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3자 허용. 저거 이용했어요. 카페. 저거 이용했어요. 밴드. 또 네이버 이용했어요. 이게 뭐야? 제3자 활용한 거야.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거기는 명의의 양도대여에 이르지 않는 사무소 명의 제공, 이르지 않는 사무소나 명의의 제공으로서 여러분들 양도대여하고는 구별하자 그랬어요. 양도대여는 사용케 하는 행위였죠. 자기의 성명을 사용케 하는 행위. 근데 여기는 명의를 이용케. 양도대여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명의를 이용케 한다. 그 다음 5번 사무소 제공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발생.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발생 책임이 있다. 아까 손해배상 책임 거기에 그대로 저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의 일종으로서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행위가 있다. 그에게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 3번을 보세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이때 초과 판단은
그죠? 수수료 실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품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야 이거 우리가 이거 본 거 이런 거 이거 초과해서 받으면 수수료 실비 초과입니다. 예, 그다음 수수료 미달 뭐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그죠? 금지 행위가 아니야. 여러분들 수수료 안 받으면 그거 금지 행위냐는 거야. 옛날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 왜 그렇게 나왔냐? 이게 수수료가요. 수수료 요율표가 요즘 개편인 거야. 수수료 요율표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뭐 0.4에서 0.5 범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0.4보다 덜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 0.4보다 덜 받으면 수수료 위반 아니야? 세상에. 누가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든 그 저기들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들었는지. 과거에 보면 뭐 어쨌든 그래요. 그분들 명의를 제가 이제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거기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일방의 중개수수료 부담. 요거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봤어요. 그죠? 합의에 의할 적에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 거기 그 초과금품의 사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후 사례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 받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협박하여 초과받는 거. 이런 거 틀리겠어? 안 틀리겠어?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상가 분양 대행 보수. 아니죠? 권리금.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아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순가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 그 자체가 금지행위다?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뭐다? 금지행위야. 즉 약정만 한 경우 금지행위다 아니다? 예, 약정만 한 경우는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나중에 돌려줬어. 그리고 부도 났어. 이런 거는 그건 금지행위입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4조에 대한 것 듬뿍 받았어. 금지행위다. 수수료 실비 초과다 아니다. 14조에 대한 내용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는 거짓된 언행은 적극적인 거짓 언행이야.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이 바로 조국적인 거짓 언행으로서 이거는 가르쳐준 거다 안 가르쳐준 거다? 그래요. 공법상 제한을 숨겼다. 그죠? 소송 중인 사실을 얘기 안 했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하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거기 그 밖의 방법이라는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는요. 판단을 그르치면 손해에 이르러야 금지행위다. 아니면 손해 여부는 묻지 않는다. 예? 손해 여부는 묻지 않아. 그 다음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도 금지행위다? 예? 속였더니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 금지행위 아니오? 아니다. 속아 넘어가서 행위로 옮겼을 때 비로소 금지행위다. 그러나 손해 여부까지를 묻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관계법령,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관련 증서죠. 이 증서는 중개만 금지행위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까지 금지행위다. 이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때는 매매를 한 번만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다 아니다. 여기는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왜? 얘는 아예 알선, 양도 등이 금지된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문서, 거긴 저축증서를 빼고 나머지 것들 있죠?
그게 다 입주권이야.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딱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재개발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죠, 그건. 서울에서 80 몇 평짜리 80 몇 평짜리가 26억 5천인가 뭐 거래됐다며. 예? 못 봤어요?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있어. 26억 5천인가에 80 몇 제곱미터. 그러니까 실평수 80 몇 제곱미터면 한 30평대 되나요? 예. 근데 그게 하여간에 26억 몇 천에 거래됐어요, 이번에. 재개발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인데. 예. 일단 왜냐면 저기가 됐으니까, 해가지고서 이미 구분이 돼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 거래를 하는데. 그거 참. 여러분 같으면 그거 살래 20몇억 주고? 26억인가 주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예, 강남이라는 데는 이해가 안 가. 뭐 하다가. 여기 5번이죠, 5번. 그죠? 예,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분양권, 분양계약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다, 아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증서가 아니고, 이것은요, 충분히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왜? 중개 대상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 놓읍시다. 그 다음 6번 보시면, 여긴 직접거래와 쌍방대리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직접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누구와 중개의뢰인과 거래하는 거야. 그 거래는 매매에 국한된다, 매매 교환 임대차 다 포함이다. 그 다음 직접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의뢰인 본인만을 의미한다, 대리인 수임인까지 포함한다. 예? 대리인 수임인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직접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들어있다. 개소보를 다 포함한다. 예, 개소보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볼까요? 직접거래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도. 그 다음에 민법상 자기계약과 달리 의뢰인의 허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죠? 자기계약은 뭐다? 예, 안 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 자기계약이 뭔지 알죠? 대리인이 뭐가 되는 거야? 대리인이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계약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자, A가 B에게 집을 사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A는 뭐요? 매수인이죠. B는 매도인인데 이 거래를 B가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해. 그러니까 A는 어떤 거요? B의 대리인이면서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직접 거래라는 거예요. 자기계약이라는 거죠. 예. 근데 민법에서는요, 이게 대리권 수여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열려 있는 거요. 다만, 법정 대리인일 적에. 법정 대리인일 땐, 이땐 친족의 동의를 요하죠, 이게. 뭐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 민법 실력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30년 전 건데, 뭐가 있겠어, 머릿속에. 근데 아마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이 민법에서는 허용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중개사법엔 이때조차도 혼자서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버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서 하면은 직접 거래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뭐 할 차례요? 6번에 4번이요?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했어. 이때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거래죠. 근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다. 그렇죠. 언니 합격이요. 그래요. 맞잖아. 이런 거 잘 하시네. 기억나십니까?
그 뭔 말인지 몰라요? 알죠? 예. 그 다음에 5번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그저 수임인 이런 사람까지도 직접 거래의 뭐다? 당사자다. 그 다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직접 거래다 아니다. 왜죠? 자기의 의뢰인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자기의 의뢰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 생활정보지 뭐 이렇게 보고서 샀어. 직접 거래다 아니다. 왜지요? 자기의 의뢰인이 아니니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 쌍방대리를 보시면은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이익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 민법과 달리 본인의 승낙이 있어도 뭐다? 금지고 그리고 일방대리는 허용 안 되고 시험 문제 속에서 쌍방대리는 어떻게 찾으라고요? 혼자 앉아서 거래계약서 쓴 거다. 이행 단계는 쌍방대리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왜? 거래계약서 체결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 7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게 첫 번째 부동산이에요. 관계 법령에서 권리 변동 등이 제한된 부동산. 그 두 개의 부동산. 이거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그죠?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게 금지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그거는 투기조장행위로 보는 것으로서요. 그죠? 예. 이게 그 뭡니까? 그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어? 그러면 금지행위다 아니다? 그래도 금지행위다. 전매 차익 여부를 묻지는 않는다. 왜? 법에 써 있는 건 그게 그냥 금지행위라고 돼 있지 해서 전매 차익을 얻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진 않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 부동산, 권리 제한, 변동 제한 부동산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어서의 뭐다? 분양권.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주택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부동산에 해당한다? 아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예, 그 다음에 전매 차익이 발생해야 된다. 전매 차익 여부는 묻지 않는다. 전매 차익 여부는 묻지 않고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차익하고는 상관없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중간생략 등기 부동산으로. 다만 중간생략 등기 부동산의 경우 이거를 갖다가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로 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중간생략 등기할까요? 예? 그죠? 탈세 포탈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구해주는 순간에 뭐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전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생각해봐. 자, A가 B에게 팔고 B가 다시 C에게 팔면서 등기는 A에서 C로 하게 되면 B가 C에게 넘길 때 그냥 넘기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차익을 먹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게 뜰데없이 가운데 이런 게 많이 끼면 B 다시 B 다시 이런 게 자꾸 끼면은 낄수록 여기서 실거래에서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낄수록 이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투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투기. 투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학개론에서 왜 투자론을 배워? 학교는 투자론이 다 투기하려는 거 아니야? 참, 나이간에 좀 문제가 있어.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얘가 한 2천 먹고 얘가 한 2천 먹고 한 2천 먹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투기조장행위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걸리는 거다. 이걸 여기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걸리는 거다.
예, 이거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걸리는데, 이때 A에서 C로 넘어가는 이 등기, 유효, 무효? 왜죠? 민법에서 얘기해. 단, 얘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면. 왜? 여러분들 이게 중간생략등기가 무효인 게 바로 뭐냐면 이거요. 여기서 이쪽에서 이거 넘어가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았으면 어떻게 넘겨? 등기해야지. 토지거래 허가를 여기서 받았으면 등기 안 하고는 못 견뎌. 중간생략 등기를 어떻게 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는 중간생략 등기가 왜 무효야?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침탈할 목적으로다가 하게 되면은 확정적 무효 아니야, 민법에서. 그게 안 받았거든. 그거 첫 번째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명 법령에서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인데, 그건 대표적인 게 뭐?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같은 거요. 그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거든. 근데 제한되니까 거래 안 한다? 다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 아니 나중에 팔 수가 없는 걸 팔았으니까 나중에 딴 소리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단도리를 해야지, 단도리. 그 단도리가 뭐냐고, 지금 언니가 얘기한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실무를 많이 하신 거야, 지금 말하는 게. 그 단도리를 한다는 게 보통 뭘 해놓습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놔요. 그러니까 판다 못 판다. 사면서 이런 거야. 분양권을 여기 분양권 거래하면 안 되는 지역이야. 근데 분양권을 내가 사지만 명의를 바꿔라 못 바꿔. 못 바꾸니까 이분한테 이 분양권에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라. 그러면 딴 데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그렇게 해놓으면서 그게 단돌이죠. 그래서 옛날에 검찰들이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한번 휘저을 적에 뭐만 찾았을까요? 가처분 신청된 그거 분양권들만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선 조진 거죠. 예. 원래 근데 매번 그렇게 한다 아니면 검찰이 할 일 없어 그거에 아니면 누가 시켜서 단속할 때 한 번 하는 거야.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어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 그죠? 예. 예, 고생하셨어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